내가 신입이라 하더라도 설계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동반도 조언도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 설계를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가입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보험 회사에서는 1년, 최소 1년은 내가 일을 해봐야지 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은 누구나 다 겪는 부분이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경험의 횟수는 똑같진 않지만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초반부터 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초반부터 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어떤 거를 추천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으로 따지면 피부에 관한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자격증은 다 전문가는 아닌데 이 사람은 무언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이거 써봤는데 괜찮더라 하면은 대부분 쓰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저번에 그 육성1에서 육성2에서 그 고개 발굴하는 거 이거? 아니요 그거 말고 가족 그룹핑한 거 혹시 갖고 오셨을까요? 이거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없어진 거지. 그래요? 다. 응. 제가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5세대 실손에 관한 부분들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안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신입학습회 할 때 한 번 더 고개 발굴하는 부분들 써보면서 그때 어떻게 타겟팅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저번에 제가 상담일지 이거 드렸던 거 갖고 오셨죠?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번에 못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한 장 더 드릴게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있고. 지금이 33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 번 했었고 오늘 두 번째인데 제가 45분? 그쯤 되시면은 한 분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제가 Q&A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이나 궁금한 사항들 한번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게요. 네, 됐어요. 요새 제가 요번에 하는 거는 상담에 관한 이거 있어요? 네, 갖고 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냥 진행해 주시면은. 네네. 네네네. 일단은 같이 볼게요. 네네네. 지금 저번 주에 못 나오신 분이 있어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친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만날 때 만나러 갔을 때 목적 없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은 아직은 컨설팅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이렇게 만나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지인들은 처음부터 물론 나에 대한 걸 PR해도 좋긴 하지만 그게 역효과가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요새 뭐하고 지내? 그러면은 지희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냥 잘 지내. 얘기해, 빈님은. 요새 뭐하고 지내? 바빠? 안 바빠? 얘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뭐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것저것? 네. 일상대요. 여기, 한번 요새 뭐하고 지내? 하는 일 있어? 저는 뭐 둥글둥글 잘 지내는 거. 둥글둥글 잘 지낸다고 얘기해요? 그 우리 범준 대표님. 저도 그냥 일하면서 있어냐 이러죠.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하면은 그냥 보험 하고 있다고 얘기하긴 해요. 물어보면은 얘기하고, 네네.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얘기하겠죠? 그런 거지 비슷해. 네. 저는 예전에
요새 뭐하고 지내? 제가 처음에 보험 일 했을 때 나 요새 보험 공부해. 보험 공부 왜? 걔 친구가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보험은 계속 바뀌고 실손도 계속 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보험료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공부해 보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친구를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험 얘기 안 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가 또 왔어요. 요새 뭐하고 지내요? 나 보험 공부하고 있어. 하나손해보험에서 보험 공부하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쁘게 지내다가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또 만났어요. 요새 뭐하고 있어? 나 하나손해보험에서 본격적으로 보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보상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런 공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트렌드에 맞는 내가 실제로 아팠을 때 최소한으로 10원 한 장 나올 수 있는 보험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보험 일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래서 난 열심히 공부하면서 컨설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개월째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보험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이거고 이거 너 설계사 있다며 그랬어. 그랬더니 그 설계사가 뭐 한데 뭐 안 된대. 그래? 그러면은 보상 청구 내가 진행해 줄게. 서류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왜 안 되면은 거절을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보상 청구는 초반에 빠른 답을 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정확한 답을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이 조금은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언가 물어봤을 때 내가 모르면 어떻게 보험 코드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케이스 바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서류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 서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상 청구 어떻게 되는지 보상 청구 가능한지를 내가 확인해 줄게. 이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계사들은 병원 가서 서류 주시면 제가 보상 청구 해드릴게요. 내용도 확인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얘기만 듣고선 이거는 제가 보상 청구 그래요. 이건 보상 청구 나가는 거니까 제가 보상 청구를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아프면 솔직히 열 받죠.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는 거랑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오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상 청구를 지금 가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단서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복사를 못했어요. 이게 보상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이 태원이를 안 적혀 있네. 소견이 합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실비에서는 될 거고 저 진단비. 진단비는 질병 코드가 뭐 그런 거 있어야 돼. 네, 지금 그거 있어야 돼. 있기는 한데 이거 우리 쪽이니까. 이거는 안 나올 뇌혈관 것 같아요. 관한 진단비가 있어요. 어.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특약이 있어야지 진단 진단비. 특약도 특약인데 저거는 의심 소견이라서 안 줄 것 같은데. 확정 진단이 그러니까 아니고 무조건 다 보상이 된다라고 하겠네. 우리 쪽이. 보면은 나 핸드폰 필요없구나. 올해 진단을 가장 많이 받는 담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가요? 경쟁이 많이 되는 담보예요, 저게. 뇌혈관? 맞아요. 뇌혈관. 나 핸드폰 들고서 잠시만. 챗GPT로 검색을 했는데. 이거를 질병 코드를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특약이야 만약에 뭐 병동명이라든가 뭐 이게 그런 거 그렇게 들어있으면 가능. 아 이거 네. 근데 일단은 답을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서를 볼 때요. 임상적 추정은 진단비가 안 나와요. 그쵸. 음. 의심 추정이에요. 추정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감기 증상이 있는데 목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는 상황. 근데 독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사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단서를 무조건 받았을 때 여기 문구에 최종 진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뇌동맥에 협착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I65 같은 경우는 협착률이 50% 이상이냐 아니냐 30%냐에 따라서 지금 분쟁이 많이 되는 지금 손살을 쓰면서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상경화증이랑 다른 코드랑 걔랑 얘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협착률도 봐야 되는 거고 이제 MRI나 CT나 이런 부분들 찍었을 때 조영술 했을 때 협착률과 그 촬영한 부분을 소견서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추정이었어요. 추정은 이렇게 의심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혈전 그것 때문에 내복약으로 이제 대응실 이제 처방 캡슐을 이제 30일 동안 처방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게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추정이 된 부분인데 여기 설계사가 보험 청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 서류를 주면 청구는 청구이고 우리 하나 담당자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해서 진단서랑 기본적인 서류만 이제 뭐 영상판독지는 필요 없고 내가 어차피 지금 그걸 볼 거 아니니까 요거 봤는데 얘기를 했죠. 추정에 관한 부분들은 확진이 아니라 이런 여기에 비슷하게 이거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의사가 최종 진단해 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나가진 않는다. 근데 진단비를 고객님이 뭐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알고 청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보험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추정을 받으면은 어찌됐든지가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고서 의사가 결과를 이제 봐야겠다라고 이제 보고 추정 이제 관찰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정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코드는 삭제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라고 하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그 고객님이 있는데 그분이 죽상경화증으로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30은 넘었는데 50% 미만인데 그것도 웃겨요. 그게 판례가 다른데 30%라도 수술하면 진단비가 나가요. 근데 수술 안 하면 진단비가 또 안 나가기도 해. 근데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그 코드가 아직 병충증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진단비도 그대로 있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그러니까 추정 진단을 받은 건데 그 뒤로는 무언가 다시 30일 지나고 나서 약 처방을 받거나 다시 뭐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검사하는 게 없는데 계속 그 코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게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미세하게 착착된 부분이라서 일단은 지금 그 검사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진 검사 결과를 보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진 부분, 협착이 없어진 부분이 일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병원을 다니면서 한번 그게 이제 괜찮아지는 건지 최종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보고서 보상 청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해가 쌓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피를 안 나눴지만 보험 설계사가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걷긴 해야 돼요. 거기서 맞장구 치면서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 당시 때에 이렇게 보험을 든 거는 그 당시에 맞게끔 이분이 설계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한테 보험을 들었어도 이거에 대한 진단비는 추정이기 때문에 진단금은 안 나가요. 근데 초기에 대응했을 때 이분이 진단서를 보고 그때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진단이라는 걸 못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실수면 실수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였어도 어차피 보상 청구를 지금 진행하자고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좀 오해가 좀 풀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은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보험은,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는 거야. 아, 보험은 역시 친하다고 드는 게 아니야. 내가 아팠을 때 잘 모르잖아요. 특히 뭐 암내심 같은 경우는 내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니까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아는 사람이라고 들면 안 되고 정말 최소 못해도 그러니까 보험 쪽 일하는 사람, 내가 아팠을 때 정말 보상 청구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보상 청구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뭐 수집하게 되거나 누군가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진단서나 진료비 세분액서나 이런 부분들 시선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보상 청구를 진행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확인하고 연락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내가 성급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한테는 상대방한테는 불신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난리가 났어요 그 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고 우리 지금 여기 신입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내 가족이나 지인들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내가 보상 청구 너 아프면 병원 갔다 얘기해봐 내가 보상 청구 해줄게 라는 말은 자주 하면 좋긴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지어서 이 부분은 이만큼 보험료가 나갈 거야 이건 나갈 수 있어 라는 확정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상담했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친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말을 툭 던져야 되냐 이게 또 갈등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5세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얘기 도중에 이제 실손에 관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면 실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은 너 몇 년도에 들었어? 언제 들은 거야? 그냥 가볍게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근데 나 실손 금액이 점점점 많이 올라가 나 병원도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병원에 뭐 최근에 뭐 3년 이내 간 적 없어? 뭐 의원이라도 간 적 없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 쪽 일보다는 조금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만약 병원 갔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3년 이내에 서류는 실손 청구 가능하고 보험 청구 가능하니까 그거 몰라서 못했구나. 아니면 그거 뽑아주면은 3년치 거 뽑아주면은 내가 보상 청구 해줄게 라고 해서 내 고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 등록 받을 때 요새는 주민번호를 오픈하는 거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지인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무료로 이제 보장분석 어느 회사에 보험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어떤 보험들이 있고 어떤 게 잘 되어져 있는지 내가 컨설팅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하진 않아요. 그래서 셀프로 등록하게끔 내가 보내줘요. 왜냐하면 친한 사이여도 주민번호는 우리가 서로 아는 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셀프로 고객 등록을 해줘. 이거는 내가 담당자라 하더라도 너의 주민번호를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등록하면 옆에 이렇게 별 앞에 2나 1 하고선 땡땡땡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친한 사이여도 주민번호를 얘기해 주는 건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좀 꺼려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고객 너 이름이랑 전화번호 하고선 셀프로 요청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라고 하고서 그렇게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플랜이 있고 유병자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유병자라 하더라도 꼭 약을 먹는 사람이 유병자는 아니에요. 요새는 상해 사고도 많다 보니까 상해로 크게 다친 사람은 일반으로 인수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술비, 간병인, 뭐 입원비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유병자 플랜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약을 드시는 분이 있으면 예전에는 약 먹는다고 하면 다 통합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고혈압 약만 먹는다 그러면 당뇨, 고지, 추가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내용을 먹는지, 그리고 조금은 설계를 하실 때 알리고지상 보면은 고혈압약도 뭐 3알 이상이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적인 내용들을 좀 아시면 나중에 상담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여기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지금 이게 5세대 실손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5세대 실손이 다 안 좋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긴 해요. 근데 5세대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사람, 큰 질병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5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타겟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실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아팠을 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실손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한의원이 대박 나잖아요. 예약을 한의원 들어가면 다들 지지느라 정신없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내가 진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대기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실손에 대한 부분들, 현재 실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신입대에는 6개월, 7개월까지는 실손에 관한 공부를 좀 하시긴 해야 돼요. 실손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컨설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내원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비염이나 알러지 약 처방을 받아서 실손 청구를 했어요. 근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밑에 금액을 보면 제일 많이 받은 세대가 몇 세대죠? 1세대, 그 다음이요? 4, 5세대.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알까요? 개별 공제를 항상 공제요. 맞아요.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1세대랑 4세대, 5세대는 합산공제예요. 그래서 병원비랑 약제비랑 포함해가지고 처방전 5,000원 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5세대, 4세대는 이제 10,000원을 이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나온 건데, 2세대랑 3세대는 개별 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솔직히 10,000원, 상급 종합병원 이상은 뭐 20,000원 아니면은 병원비는 받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제비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염이나 알러지 약 처방을 실손으로 했을 때는 1세대 다음에 4세대, 5세대가 2, 3세대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실손에 관해서 혹시 이런 실손표 있으실까요? 실손에 대한 변천사나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저기다 다 넣었어요. 다 넣으셨어요?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실손 요거 좀 복사해 드릴게요. 해주세요. 5세대까지 있는 건가요? 5세대는 아직 없어요. 4세대까지. 네, 4세대까지만 있어요. 아니면 5세대는 제가 만들어서 같이 해서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기에 네.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표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실손은 또 2세대 같은 경우는 1차, 2차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5세대 실손 대비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플랜 막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세 개념이잖아요. 이번 달 내고 만약에 이번 달 안 내고 다음 달 안 내면 실효돼서 보상을 못 받는 거고, 정액담보는 내가 정해진 연도까지만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나라고 어떻게 터치를 하지라고 조금은 고민을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사람마다 고민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의 스타일과 내 나름대로의 답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해 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정보를 주는 거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절은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절은 당할 수 있다. 근데 거절은 당연한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람을 만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을 당하면 친한 사람일수록 그 내가 이거 한다는데, 내가 너 이거 했을 때 내가 이것도 들어줬는데 이거 못해줘?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영업 루틴이 깨져요. 그게 계속 잠금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진짜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좀 프리하게 프리한 옷으로 만나시고,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보험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딱 일하는 그 복장으로 해서 친구를 만나요. 딱 그동안에 2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더 놀 거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또 나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입었을 땐 친구예요. 근데 내가 정장을 입었을 때는 내 묵시적으로 그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함께하는 시간은 나는 너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보험 설계사로서 너를 만난 거야 라고 묵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내 대화 속에 보험에 대한 얘기 빼고는 사적인 대화는 그렇게 많이 흔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편하게 지냈는데 입장 바꿔서 내가 예를 들어 법률씨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계속 프리하게 만나다가 나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좀 해줘봐요. 그래서 고객 등록을 했어. 근데 갑자기 정장을 입고 딱 났는데 느낌이 보험 공부한다더니 보험 일을 제대로 하려나 보네? 이 사람 진짜 보험 일 하나 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달라졌다. 너 진짜 보험 일 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은 속으로만 진짜 보험 일 하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보면 그 본인의 직계에 대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터치하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친구가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갔는데 갑자기 무슨 뭐 대장암이래. 그래가지고 나 요새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그러면 친하면 얘가 몇째 딸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첫째 딸은 아빠의 유전력을 받아요. 그리고 둘째 딸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유전력을 받아요. 그러면 얘기 도중에 타이밍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야, 너는 근데 보험 그거 잘 되어져 있어? 내가 너 한번 점검해줄까? 너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저는 설명을 해줘요. 이게 우리가 유전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혹시 엄마가 지금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 낙태도 포함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약에 낙태를 했는데 딸이 뭐 아빠에 대한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엄마가 낙태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애를 지운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딸이어도 첫째 딸이 아니라 서류상은 첫째 딸이지만 둘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암은 재수없으면 걸린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성 1위암이 유방이지 않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너가 엄마가 아프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또 강해지면 갑상선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 근데 여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체에 무슨 변화가 생길 때쯤 되면 자궁부터 안 좋아지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레이드 패키지를 또 컨설팅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내가 혹시라도 여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너가 좀 마음에 좀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됐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암이나
얘는 심장 쪽으로 좀 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또 얘기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또 나온 게 육합생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메이드 패키지에 육합생까지 넣으면 여성에 대한 질환은 내가 진단을 받으면 진단, 수술, 치료, 암, 치료 요거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H 포인트라고 해서 설계만 해주면 설계만 해도 이제 포인트가 잡혀서 설계를 많이 했어요 신입분들이. 근데 요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설계를 많이 또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계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3개월 뒤에 나를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설계는 번호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지?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거 보시나요? 한솥 매거진? 안 보시나요? 네, 약간. 저는 최소 1년간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솥 매거진은 저희 회사에서 이번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저도 신입 때에는 그런 걸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보험이 있잖아요. 화재보험 나왔다 그러면 진짜 얘만 했었어요. 얘만 했었어요. 얘만 하고 그 전에 내가 이제 했던 거 이제 종합이랑 같이 해가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한손 매거진에서는 요번에 나오는 플랜이나 새로운 담보나 이런 부분들 탑재되어져 있긴 하지만 또 회사에서 미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보고 일단 한손 매거진이 오면 항상 저는 이건 다 읽었어요. 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1년 됐을 때에 이게 한손 매거진이 다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얘를 알려고 하면 다른 것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손 매거진을 꼭 보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전략의 주요 담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달 한 달 이렇게 채우는 것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위주로 하다 보면은 앞뒤가 연결이 되기도 해요. 요 담보 때문에 전에는 이 담보가 나왔고 전에 이 담보가 나왔고 이렇게 또 돼요. 근데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오히려 나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한손 매거진은 이렇게 나오시는 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홈앤라이프 종합보험 나왔잖아요. 그래서 30년 된 이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신담보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임시거주비 나오는 부분, 화재나 누수 이런 부분도 나오고 32대 가정 고장 났을 때 제품 수리비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상해 특정 시술 치료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손 매거진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설계사로서 마지막에 보면은 설계사 사례나 아니면 설계사로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 이달에 꼭 필요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 나와져 있어. 완전 판매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읽으시면 나의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험 청구할 때 서류는 뭐뭐 준비하는 거예요? 보험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또요? 약제비. 약제비, 예, 약제비.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진료비 세 번 냈어요. 일단 두 번째가 약제비고 그럼 통화하시면은 입원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기 뭐가 필요할까요? 이번 내역서. 저는 뭐 총괄한 전체 자체가 혹시 저희 그 한손 다이어리 다들 갖고 계시죠? 여기. 아니요, 그거 말고 저기 주황색 그 다이어리 두꺼운 거 저 없으실까요? 없어요. 자체로 없어요. 그 자체가 없으세요? 다들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저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지인이 없어요? 네. 또 없으신 분? 없는데 안 없어요? 써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
저희는 그때 그때 안 받았어. 받았어가지고. 그치 안 받았지. 그 다음 차우스에서 받은 거 같아. 웰컴 우리, 키트에 있었던 거 같은데 어. 그게? 아닌가? 우리 차우스는 안 받았어. 그 주황색 공으로 된 거 있긴 어, 해요. 응, 근데 안 근데 받았어. 저는 응, 남는 안 거 받았어요? 어, 안 받았어. 아까 여기 뭐 지금 딱 보니까 난 두꺼운 거로 청구하는 갖고 거 싶었는데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예 팀장님. 아 그거 앱에서 청구. 지금 저희 앱에서. 신인 어플에서. 카페 하고 있어가지고 아, 곧 올라갈 것 저기가서 안 같아요. 가고 어플에서. 네네네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거는 처음 보는데요? 아 진짜요? 다 없으세요? 잠깐만 그 지효사님 거 뺏어와야겠다. 우리 은씨 어 아닌가? 이거 전 옛날 것만 있어가지고.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있어, 그러지. 있는 거 한손 같아. 다이어리 있어 있어. 이거 얘기하는 네, 있어 있어. 이거 내가 없어가지고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갔는데 노래가 다시 있어. 있다 그러면 하나. 뚜껑을 시켰는데. 하나 그릇 교과서처럼 촌실라서 뭐 노래 못하겠다 야. 노래도 있어요? 거기 노래 교과서처럼 같은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얘기를 하지. 옛날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그 20년 옛날에 거 샀던 없고. 것도 없어. 하나생명 거밖에 없어. 지금 그게 진립이 7년이었어. 자, 액티비야. 이걸 알려드릴게요. 알려줘. 페이스바이가 있으니까 예? 그게 물어보길 잘했네요 제가. 없다 보니까 여기 뒷면에 예? 보면은 보상에 대한 여기 서류가 써져 있어요. 어. 있어요. 찾았어요. 네. 찾으셨죠? 질병보험 상해보험금 청구 네, 맞아요. 서류 그거 어. 같은데 어. 상해 질병 보상 그거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고객이 전화 와서 내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 제가 지금 상담 중이라서요. 제가 상담 빨리 저기 하고 5분 뒤에 제가 문자로 답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다이어리 꺼내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통 서류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서, 당연히 우리 하나손해보험은 그 회사마다 보험사 청구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단비에 관한 부분들이나 공통사항이 있으면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암 진단서, 조직검사지 결과지 요거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통 서류에 관한 필수는 보험 청구서랑 이제 동의서랑 신분증 안면도 있고 청구할 때, 그 다음에 일단 실손 청구할 때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 다음에 통원했으면은 외래 일자별 뭐 영수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처방전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 진단서는 항상 한국 질병 코드가 기재되어져 있는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거 보시고선 안내를 하면 좋아요. 그럼 이게 질병하고 상해는 좀 많이 틀린 얘기예요. 상해도 공통적인 거는 만약 입원했다 그러면은 입원 확인서나 뭐 진단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처음 알았는데. 화재에 관한 것도 다르게 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틈틈이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요거 보시고 만약에 혹시 모르는 사항 부분들 있으시면은 그때는 지원장님이나 저나 아니면은 뭐 팀장님들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건지 그렇게 또 알려드리는 부분들 있으시니까 한손 매거진은 한손 매거진이란다. 그리고 다이어리 뭐 다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뒤에를 보시면 좋아요. 보고서, 그리고 대부분 다른 회사도 여기에 나와져 있는 서류 공통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접수를 했는데 만약에 보상팀에서 조금 더 추가 뭐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추가 서류도 얘기하기도 하니까 공통된 서류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아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그냥 이런 저런 거 뭐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아까 전에 그 저거 진단비 신청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약관 봤을 때는 그게 뭐 협착률이라든지 그런 게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세한 협착은 안 나와요. 근데 협착률이 대부분 있으면은 그게 진단서에 뭐 50%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진단서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의무기로 4번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원래 나와요. 근데 이 사람 거는 지금 미세한 협착이고 다 이제 조영술 써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상 소견 없음. 대신에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이 사람이 살짝 미세한 협착일 수도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쪽이네. 비정상적인 어두운 신호가 강하게 관찰된다. 그래서 극소수에 관한 부분이라서 추정이다라고 이렇게 소견이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의무기록 4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은지 나와져 있어요. 뭐 동맥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근데 지금 이분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다 정상으로 나온 부분이고. 근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게 이것만 받았었어요. 근데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데 근데 정상인데? 근데 조금 미세하게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지금 요거는 의무기록 4번을 보고 내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진단서를 달라고 했더니 추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의무기록 4번에도 지금 어제도 조영술해서 지금 보니까 정상으로 나왔는데 미세하게 어두운 신호가 강하게 잡혀져 있는데 미세하다라는 표현이면 30% 미만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추정이라는 진단서가 나왔는데 전 의심스러우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추정이 아니라 확정 진단을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확정 진단서로 못 해준다고. 그 못 해준다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추정 기간에 있는 거고 그게 아직 만약에 진단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분쟁의 요소가 많이 있는 이제 코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정은 솔직히 진단서 그거를 보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고 확률도 없고 내가 여태까지 보상 청구했을 때 추정인 사람들은 아예 안 넣긴 했는데 일단 진단이 확정이 된 사람도 수술을 해서 받으신 분도 있지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요 같은 경우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게 심하게 되면은 이게 뭐 후유증이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찍 발견해서 추정에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나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설계도 조금은 상대방한테 마음을 좀 치유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돈 때문에 물론 진단을 받으려고 보험을 들긴 맞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 하는 마음에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부분에 관한 모든 내 가족이 다치는 부분에 관해서 보상을 받는 건 맞지만 이왕이면은 그래도 큰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무언가 내가 식이요법이나 무언가 하면은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조금 있었다 뿐이지 괜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히려 나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너무 괘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보험금에 집중을 하긴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또 다행이네요. 또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옛날이랑 다르게 어느 일을 하던지 간에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험 설계사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팠을 때 보상 청구를 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신입 때는 많이 힘들고 3개월 맨 처음에는 딱 이렇게 1개월 입사했을 때는 좋아
2차 올 때도 그래도 좀 화이팅. 3차 올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그래 좀 해볼까? 그러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런 마음을 갖긴 해요. 근데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원리는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최소 못해도 보험은 1년 이상 일을 해야지 그래도 조금 발을 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큼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입 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막 얘기 안 하시는 FP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팀장님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는 다 힘들어요. 그리고 보험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내가 입사해서 이 보험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거를 막 실타래가 막 엉켜져 있는데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더 엉키죠. 그 원리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천히 풀다 보면 이게 실타래가 확 풀리는 시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보험 쪽에 관한 부분들은 고민은 하되 너무 막 나는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는 순간부터는 일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왕이 어차피 저희 하나손해보험 오셨고 저희 지점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건 중요해요. 지금은 새로운 특약도 많이 나오고 치료비 특약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 가족이 만약에 아프거나 그랬을 때 진짜 제가 제대로 된 보상 받으려고. 보상팀이라고 해서 신입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 신담보가 나오잖아요. 보험료 지급 안 되는 건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때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가 60만 원 들어갔었거든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우리 아들 60만 원어치 들어놨어요. 근데 이날의 병원에 마르코페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5일 동안 입원했는데 50만 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보상팀에 전화를 했어요. 나 보험료를 청구한 금액을 덜 받았다. 제대로 나갔대요. 그거 내가 약간 다 찍어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나는 이날의 병원 상급 종합병원인데 5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5일 동안 250만 원 안 돌았다고. 그러니까 얘네도 새로운 특약을 모르는 거예요. 얘만 나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 아팠을 때 내가 보상 청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영업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긴 해요. 그러나 나는 그거 바라보고 일단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자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좀 무덤덤해지는 것도 있어요. 뭐 얘기를 하면 설계해주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고 남편이랑 상의해야지. 상의해. 그리고 나 설계 보내고 그래 그럼 며칠 동안 상의해. 뭐 없으면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상의되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 없으면 그때 내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 있는데 너가 진짜로 보험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한테 의뢰한 거냐고. 근데 내 눈치 보지 마. 네가 네 보험을 한두 번 낼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최소 10년, 20년, 30년 내야 되는데 다른 데 견적 받고 싶으면 받으라고. 근데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근데 회사마다 다르거든? 대신에 그쪽에 견적을 받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봐도 저쪽의 보험이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드는 게 맞지. 회사마다 미는 담보도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자신 있게 너 그 보험 들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계를 하고 뭐래도 그래도 저희 하나손해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이제 뭐 지금 뭐 치료비 특약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우등하게 좋은 담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손매거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달이 습득해야 되는 특약들을 알아야지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습득을 안 하면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계에서 가장 1위 담보가 뭘까요? 여성보. 저희 꼭 간병인이에요. 맞아요. 간병일은 금액이 지금 10만 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365일 면책 감액 없는 건 저희 하나손해보험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간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대우보험 뭐 이것저것 얘기하긴 하는데 하나손해보험이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상 청구를 진행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업계에서 제일 강점인 부분들과 비슷한 부분의 특약들은 내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의뢰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은 치아보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재립식이에요. 임플란트 했던 거를 다시 그러니까 2년 이내 빠졌을 때 다시 심는 걸 재립식이라 하거든요. 그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치아보험이 완전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 나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야. 근데 너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 감액이나 면책기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가 금액이 적절하긴 해 라고 해서 선택하게끔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뭐 잇몸 자체가 타고난 게 약해서 치과 많이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나이 들어. 3개월 면책이고 6개월 지나면 100% 받더라. 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하나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면서 내가 타겟팅하는 부분에 관한 타 회사의 담보와 감액과 면책을 일부는 알고 있어야지 경쟁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 자체를 고객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한 6개월, 9개월까지는 저희 하나손해보험에 있는 특약과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들 하시고 설계는 많이들 해보셔야 돼요. 근데 설계를 막 담보를 많이 해가지고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담보를 중요한 담보 수술비만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인수 조건을 넘겼을 때 우리가 인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똑같은 나이대와 병력이나 입원이나 통원에 따라서 인수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고객들 만났을 때도 제가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요게 되고 요거는 안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장 고민인 게 어떤 거일까요? 가장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고민되시는 거. 그건 없으실까요? 다 고민이죠 뭐. 다 고민이에요? 날보는 고민들이 만약에 있어요. 있잖아요. 뭐지 네. 그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지. 왜냐면 이게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저도 좀 지인들한테 요즘에 무슨 교육을 받는데 매일 교육 받는다고만 얘기만 하니까 어제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저녁 먹고 그 사람이 이제 저녁까지 나를 사주면서 나중에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냐고 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중에 좀 지금 잘 불러가고 중보적으로 잘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있잖아요. 자꾸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뭔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분명히 연금도 받고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할까? 그 사람 또 의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진짜는 또 어제도 아까 그 낮에는 그 사람 만났는데 설마 계속해서 할 수 있겠어요? 몇 달 하다 그만두면
이게 내가 만약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아까 그 내용을 딱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이게 위축되는 거죠. 이게 위축되고 또 저녁에 또 이제 우리 다른 지인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 갈림길이 있다고 할까 그런 거야 아무튼 이게. 응?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다고요. 뭐해? 라고 하면은 내가 내 주변에 보니까 요새 아픈 사람이 많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험에 관한 부분들을 배워. 근데 내가 우리 가족들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내가 든 보험에 관해서 보상 청구를 잘 받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너 궁금해?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해서 보험스쿨에 초대해요. 저는 그래요. 궁금해? 근데 요새 막 새로운 특약 있잖아. 뭐 옛날에 진단비만 받아서 단순했는데 요새는 뭐 수술 2번만 해도 100% 나오고 3번 하면 50% 나오고 막 특약이 많아. 좋은 특약이 많아. 그래서 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내 나이 때 어떤 게 적절하게 가장 보험이 잘 갖춰주면은 내가 나중에 정말 아팠을 때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내가 좀 애매하니까 너 그냥 그날 보험숙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시간 돼? 야, 점심 먹으러 와. 점심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 근데 이거는 나도 맨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전환점이 됐어. 그리고 보험숙을 초대하는 거예요. 보험스쿨이 뭐 4층인가 거기서 뭐 저기 하는 거. 네, 맞아요. 통합적으로 하는 건데 보험스쿨 오실 때 5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서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의외로 오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처음에 시작이 대부분 그것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한 80%가 진짜 그러네.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보상 청구 제대로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내 옆에 있는 설계사가 물어보면 보상 청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케어 잘 받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보상 청구 제대로 됐는지 보려고. 그리고 요새는 고객들이 대부분 셀프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손이나 이런 것도 너무 또 잘 알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담보가 있으면 내가 어차피 여기 일하면서 수당도 받고 내가 우리 가족도 설계해가지고 아프면 내가 보상 청구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보험에 특약이 많잖아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오늘 무슨 공부했는데? 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배웠어.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뭐 특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 육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갑생이나 아니면 암 치료비 있잖아요. 이런 걸 배웠어요. 야, 요새는 암 진단비보다 트렌드가 치료비이긴 하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넣었을 때 내 나이도 3만 원 넘게 나오는데 암 치료비 특약 넣으니까 수술하거나 중환자실 가거나 호스피 가거나 아니면은 방사선이나 뭐 약물 치료하면은 한 번만 해도 연간 1,000만 원씩 주더라. 총 4,500 받더라. 좋더라. 나 이 공부를 오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건 또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교육받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연간으로 나와. 100세까지 받으니까 내가 암진단 받으면 어찌됐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약물 치료를 받든 각각 1,000만 원씩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중환자실 가면 500만 원 나오고 또 암 수술하면 1,000만 원 나오니까 근데 얘는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들어가면 3만 원 후반인데 얘는 8,000원밖에 안 해. 뭐 10,000원밖에 안 하더라. 요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로봇이 맨 처음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 무슨 로봇이 수술해 의사가 해야지 이랬잖아. 근데 요새는
하도 의학의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다리잖아. 그런 것처럼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예전에 보험은 그 당시 때 너무 좋았고 지금도 좋긴 하지만 이제는 야, 안 걸렸다고 죽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일단 치료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건강하게 치료받느냐 아니면 진짜 고통스럽게 치료받느냐 그 차이인데 생각의 전환점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보험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물어본 거에 대한 내가 답을 내주고 또 그거에 대해 내 생각을 녹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난 예전에 너무 들어서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 아니면은 그러면 내 거 한번 보험 점검 한번 해줘 볼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PR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손해보험의 직영에 들어와서 직영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교육도 받지만 거기 안에 팀이 있고 지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거기 안에 상주하는 코치나 뭐 지점장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컨설팅 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또 많이 배워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언제 뭐 고객 등록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장 구성 한번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신입분들은 또 요청하거나 그러면 지점장님이 같이 동반도 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입 때에는 무조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창피한 거 아니시고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것도 몰라라고 하는 사람 저희 지점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 한 번 물어봤는데 또 까먹었어. 그럼 또 물어보세요. 2번 들었다고 또 알진 못해요. 3번 또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셔야지 물어보고 결국엔 내 거 될 때까지 물어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오늘 갑자기 길어져가지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제가 그거 다시 매핑해서 타겟팅하는 거 그걸 할게요. 오늘 다 안 가져오셔가지고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전에 고객님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 지금 청구 이제 의심부견이니까 청구를 안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만약 그 상태에서 고객님 그래도 한번 청구 넣어봐 이래갖고 청구를 하게 되면은 혹시 안 나오고 혹시 뭐 흠집 나거나 뭐 그런 부분도 흠집 있나요? 나죠. 청구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30일 동안 지금 약 처방을 받았고 결과 네.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추정 코드니까 네. 30일 약 먹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조용술에서 검사했는데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안 코드 해.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코드 했어요. 삭제해달라고? 그럼 삭제를 해줘요? 삭제를 안 하면 계속 떠요. 그쵸. 계속 뜨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의사가 확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아. 근데 인천의료원이 그게 많아요. 추정 코드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추정 코드를 좀 남발한다는 거죠. 근데 고객은 또 몰라. 그렇겠죠. 그나마 여기는 딸이 같이 가서 진단서 찾아서 안 보고 어떤 사람 약 처방 해주니까 그냥 약 먹었는데 저요? 그거 저 진단서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진단서 발급이 저희 코드가 뜨는데요. 저는 청구한 적도 없고요. 뭐라고 한 적 없고 약만 처방받았대요. 그 뒤로는 저 간 적이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떠 있으면은 전산이 뿌려지니까 그렇죠.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정 코드 했으면 결국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 소견 없다라고 하면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럼 삭제하면 진단 코드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없어져요. 진단 상황 그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뜨면은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추정이 있었으나 결국에 다시 재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서 그 뒤로는 병원에 간 이력이 없다.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간 적은 없다라고 하면 인수가 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장 소통할 때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계속 코드가 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상팀에서도 가장 좋은 건 그런 거 있으면은 코드 어떤 거 삭제 요청하라고 그래요. 병원에.
근데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그런 거 삭제해달라고 하면은 막 되게 안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안 해주려고 하죠. 시간 지나면. 그래서 검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추정 코드였으니까 추정 코드 삭제해달라고. 그러면 그 의사가 본인이 했는데 진짜 깔끔해요. 그러면 삭제를 해주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그런데라고 하면 요거는 좀 더 지켜봅시다 얘기하면 또 약 처방을 해줘요. 근데 사실 별로 큰 이상이 없는데 그냥 계속 약 처방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보험을 또 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서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리를 묶어야죠. 안전고리를. 이 사람도 어쨌든지 간에 그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어차피 넣긴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거 소견을 하긴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삭제를 안 했다 하면은 어차피 해도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보험 청구했을 때 순사가 이제 3년 뭐 지나고 나서 했을 때 더 자세히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실비만 청구를 하게 됐으면은 실비도 어쨌든 진단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실비는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제 받고서 이제 공제 이제 실비 청구를 했을 때는 금액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 진단 코드가 그럼 남아 있잖아요. 병원에서 삭제를 해줘도 그 진단 코드로 청구한 이력이 남아 있고 보상을 받은 이력이 남아 있어서 전산에는 계속 뜨지 않아요. 의사가 삭제를 해줘도. 아니 그게 뜬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소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언더라이터한테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 어차피 청구는 해야 되니까. 실비는 청구는 하긴 청구했지만 하는데 그게 추정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응.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그 걸리는 문구가 있으면 이건 추정 기간이었고 추정 후에는 뭐 통원이나 입원 내용 없다 뭐 이렇게 수술 내용 없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 건으로 인해서 뭐 간 적은 없다라고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주 통상이 두통이었어요. 그리고 부 증상이 이제 지금 I65.2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삭제해달라고 하고 주병상은 머리 이제 질병으로 간 거기 때문에 질병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진단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뭐 진단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 뜨지는 않은 거예요. 네, 뜬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추정 진단이었었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간데 결국엔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두통만 있어가지고 막 저렇게 저희 두통만 있어도 이렇게 좀 가입 제한 막 생기고 막 이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얘가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두통 진단이 있어서 결국엔 갔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었었고 결국에는 추정 소견이 있긴 했으나 나중에 30일 뒤에 봤을 때는 그건 추정의 소견이었을 뿐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완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그냥 깨끗해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풀면 되니까. 오히려 그냥 두통만 있는 것보다 깔끔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두통만 여러 번 되면은 걔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잖아요. 걔는 아예 답이 없어요. 암만. 맞아, 암만 가요. 맞아요. 질병 쪽은 그래서 아예 안 오히려 받아주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또 요새 인슐린 지침이 좀 많이 좀 달라진 것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요새는 거짓말도 유병자로 돌리는 이제 추세가 보니까 맞아요. 계속 점점 인슐린 지침이 까다로워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깐깐하게 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또 현장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수가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